안녕하세요. 힐링베이비의 힐링사주입니다. 오늘은 사주를 보러 갈 때 알아두면 좋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주를 보러 갈 때 많이 보러 가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또 처음 보러 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뭘 준비해 가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생년월일과 양력인지 음력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을 알고 가셔야 해요. 이게 반드시 음력 생일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는 만세력도 어플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어플에서 다 양력과 음력 생일을 자유자재로 전환시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들이 우리가 태어난 시간을 기억하고 계시기가 매우 드물거든요.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확한 몇 시가 아니라 소 염을 줄 때 혹은 해가 저물 때 저녁 먹고 있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알아오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을 아예 모르시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시간을 알고 오시는 게 사주를 보는데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는 2시간 간격으로 사주가 바뀌어요. 사주에서는 24시간을 2시간 단위로 나뉘어서 하나의 글자가 되는데요. 이게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가 하나, 3시 반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5시 29분까지가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시인지 3시 반인지는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거죠. 3시 29분과 3시 30분은 다른 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글자가 어떤 글자이고 그리고 원래 있는 다른 글자들과 어떤 조합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비슷비슷한 글자가 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은 꼭 알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둘 중에 헷갈린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분인지 40분인지 헷갈려요. 3시 20분, 40분. 그러면 두 가지의 시를 사주로 넣어 놓고 이제 내담자분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시가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추측도 해드리긴 하는데요. 이제 시가 우리의 미래와 노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자식과의 관련된 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월지와 또 일지와 시지가 부부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을 모르면 사주를 아예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꼭 알아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사주를 보러 오실 때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재물은, 배우자운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저희가 대답해 드릴 때 굉장히 내용이 단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굉장히 더 다양한 답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돈이 늘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던가 제가 이사 계획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라던가 아니면 제가 올해 취직을 하려고 A 회사와 B 회사의 면접을 봤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될까요? 라던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오시면 더 정확한 답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오실 때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오시지만 막상 질문은 그냥 우리 아이의 진로 어떨까요? 라는 걸로 하나에 귀결되기도 하거든요. 한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운동은 어떤 쪽이 맞을까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해서 직업을 찾나요? 아니면
다른 기술이나 예체능 쪽에 진로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아이의 특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더 풍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사주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나의 장점과 내 사주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도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자기 사주에 없는 것을 더 많이 집착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현란이 되어 있어서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기보다 내 사주의 장점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답을 구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주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재료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를 아는 게 내가 좀 더 고생도 덜하고 수월하게 풀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사업을 언제쯤 하면 좀 덜 고생하고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사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획을 잘 세워서 오시는 것이 좋겠죠. 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사주는 일기예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올해 나의 운이 어떤 식으로 올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세운을 보는 거거든요. 올해 나한테 조금 안 좋은 기운이나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 사주를 보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그때 잠깐 기분 좋으려고 보는 게 사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 만약에 형살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형살에 대비해서 내가 어떤 고칠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미리미리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 해에 들어온 기운을 다른 것이 다치지 않고 잘 넘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사주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러 오실 때에는 꼭 그 해에 새 운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매년 초에 새 운을 보면서 그 해의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해에는 안 되는 운인데 안 되는 거 억지로 해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돈도 상하는 것보다는 내가 올해는 조금 가만히 있는 게 나한테 유리한 해구나 라고 계획을 들었다면 그때는 좀 더 요양을 한다거나 여유롭게 건강을 챙기는 것으로 그 해를 보내면 훨씬 좋겠죠. 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올해 주의할 것, 올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사주를 볼 때 준비해 가면 좋을 것, 사주를 볼 때 물어보면 좋은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